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에 지긋지긋한 시월드 탈출하고 아이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자 직장인입니다. 어린 나이에 못 모르고 시집가서 시댁의 복종까지는 아니었지만 며느리 돌이 잘하고 시댁에 잘하면 내 자식 잘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아이 잘 키우고 살림 야무지게 하고 맏며느리로서 시댁의 온갖 제사와 행사를 챙기고 살다 보니 저는 결혼 6년이 넘도록 몸무게가 45kg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정에서 애 낳은 아줌마가 살도 안 찐다면서 안타까워 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며느리로서 정말 잘하려 하는데도 우리 시어머니는 왜 저를 그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을까요? 시집살이 당해본 거 얘기하자면 저도 어지간한 며느리들 다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아이와 가정을 포기하는 건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뒤엎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쁘면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 법이죠. 아이 아빠는 결혼해서 자기 아이를 낳아주고 자기 부모에게 도리를 다한 저를 배신한 인간입니다. 그 와중에 자기 아들 잘못도 모르고 저를 못살게 구는 시모 때문에 다 때려치우고 이혼했네요. 저는 이혼한 전 남편과 2년 연애하고 결혼하자고 했지만 양가 형편이 자식 결혼 비용 다 대줄 만큼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어린 마음에 남편이 나이 어릴 때 일찍 시작하면 빨리 자리 잡는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 부모님은 사실 저 결혼하는 거 반대했었어요. 제가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인데다 준비 안 된 상황은 둘째치고 남편 시댁에 대해 걱정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아버지가 7형제셨습니다. 제사 많고 행사 많은 거 저한테 들어서 대충 알고 계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연애만 하다가 말 줄 아셨대요. 엄마는 너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몇 년 더 연애만 하지 뭐하러 빨리 하려고 해. 게다가 장남이라니. 너 엄마 보고도 몰라? 엄마 평생을 네 아빠랑 할머니한테 시달리며 사는 거 보고도 장남한테 가고 싶어? 네 아빠 오남매인데 엄마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알잖아. 근데 그 집은 안 그러겠니? 그 집 시부 형제가 7남배라며. 그럼 제사도 네 예비 시댁에서 지내야 하는 거잖아. 말이 좋아 옆에서 거드는 거지. 명절 때 되어봐라. 엄마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엄마, 요즘 장남이 옛날 같은 줄 알아? 제사야 뭐 우리도 많이 지내는데 뭐 내가 엄마 돕는 것처럼 적당히 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꼭 겪어봐야 엄마 말이 맞는구나 할래? 엄마 말대로 니들 돈 모아서 따로 살 수 있을 때 결혼해. 시부모랑 같이 사는 건 엄마는 싫다. 엄마가 너 집 마련해줄 능력만 있어도 따로 살게 하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 엄마 말대로 한 3년 정도만 돈 더 모아서 시집가. 엄마는 말로만 말리신 게 아니고 저를 윽박지르기도 하셨고 그 당시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오겠다는 것도 3번이나 거절하셨어요. 말 그대로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삼고초려해서 겨우 결혼 허락 얻어낸 겁니다. 하지만 상견례 때까지도 엄마는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장남이긴 하지만 제사는 내 밑에 동생 내외가 지내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 제가 다 모시고 장례 치르는 거 동생들이 다 봤기 때문에 제사는 동생이 지내기로 합의 본 겁니다. 시아버지 말 듣고 엄마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바깥 양반이 오남매인데도 가족 간의 분쟁도 많고 복잡했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거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 제가 반대를 좀 했어요. 그럼 우리 딸이 시집 가서 직접 제사 준비할 일은 없는 겁니까? 예, 그럼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걱정하는 말씀 많이 하셨다 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는
제사를 작은아버님이 지낸다는 말에 안심하셨는지 결혼에 대해 그 이후로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시어머님 인상이 별로 안 좋다는 말은 하셨습니다. 엄마는 너 결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지만 네가 좋다고 하니 별 수 없이 허락한 거야. 그날 보니 네 시어머니 인상도 보통이 아니더구만. 어쨌든 부모가 결혼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나중에 엄마 원망하지 마. 엄마는 너 분명히 말렸다. 엄마는 사람 한 번 보고 어떻게 한다 그래? 걱정하지 마. 아버지도 잘해주시고 어머니도 좀 깐깐하시긴 해도 나 서운하게 한 거 없어. 엄마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시댁도 잘 사는 편도 아니고 저희 집도 넉넉지 않은 살림인지라 결혼식 준비는 간소하게 하자고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그러자고 했고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이게 웬걸요. 저 결혼하자마자 첫 추석에 제사 지내기로 한 씨 작은 댁에서 온갖 제사용품을 가지고 들이닥치셔서는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 집 장손이 장가 갔는데 제사는 장손이 지내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사를 전부 제가 지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형님이 애쓰신 건 알지만 이제 저도 5년 동안 제사 지냈으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네요. 이러시며 일방적으로 제사를 넘기겠다는 말만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작은어머니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셨는데 결국은 다툼 끝에 제사를 도로 어머니가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 뒤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저는 친정엄마가 말씀하신 거 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사는 동안 아이 낳고 휴직한 2년간은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머님 눈에 마냥 예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직장도 다니고 힘든 데다 제가 체력이 좋거나 빠릿빠릿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머니가 너무 절 쥐잡듯이 잡으셨어요. 그동안 남편도 둘 사이에서 괴로웠을 겁니다. 어머니와 하루 종일 붙어 있다시피 하면서 불만이 쌓여갔지만 남편과 속 시원히 싸움 한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제사가 좀 많아요. 명절 2번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자그마치 8개가 있습니다. 꼭 12시가 지나서 제사를 지내는데 시댁에서 같이 살 때는 회사도 휴가 내고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게다가 친척들은 모두 어른들이고 저 혼자 외톨이입니다. 저는 동서도 없고 제 또래라고는 남편과 신우뿐이에요. 다른 집도 다 이러고 사나 싶었고 아이 낳고 나서는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러고 있어야 하나 한참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여러 가지로 저를 도울 형편이 안 되시고 바보같이 시어머니와 그렇게 4년을 살았는데 남편도 저와 아마 그때쯤 서로에게 남녀로서의 정남이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은 주중에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시집온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내지 못해 자기를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친정 부모님도 저희 남편만 보면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김서방, 아무것도 모르는 애 결혼하자고 데려갔으면 고생시키지는 말아야지. 어쩜 결혼 전 애보다 애 얼굴을 더 수척하게 만드나?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분가를 해. 장모님 돈 보태줄 거 아니시면 그런 말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저도 먼 거리 출퇴근하면서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으세요? 똑똑하고 장하게 키운 딸인데 시집가서 그리 살라고 한 거 아니야. 자네 힘든 거 왜 모르겠어? 나도 안 해. 그래도 시부모랑 같이 살면서 힘든 건 우리 딸 아닌가? 자네가 옆에서 힘이 돼주고 도와줘야지. 왜 내 딸이 힘들다는 소리가 내 귀까지 들리게 하나 이 말이야. 남편은 매번 잔소리하시는 친정엄마에게 대놓고 싫은 티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가면서도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해야 하나 싶어 믿기도 했고요. 결국에 남편이나 저나 서로의 부모님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게 서로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데 일조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애 키우기 위한 동료이자 협조자라 살고 있는 느낌이고 사랑받고 산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 보면 시어머니가 떠올라서 애정이 막 솟구치진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데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애정이 식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다니거나 대안을 찾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남편과 저의 다른 점이었네요. 남편과는 이미 시부모와 함께 살 때부터 사이가 틀어진 셈입니다. 그러다가 결혼 4년 만에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가하니까 그래도 저는 살만하더라고요. 분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는 집 구할 때도 참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남편이 회사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 시간만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회사 근처로 이사 가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경기 남부 외곽이다 보니 시댁과 좀 멀어지긴 했어요. 시어머니 댁은 오래된 구축 빌라인데 시댁 사정상 이사는 어려웠고요. 어머니는 집 보러 다닐 때 꼭 우리 부부와 함께 다니시면서 참견을 하셨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오지 마라. 우리 집 근처로 얻어서 자주 보고 살아야지 왜 부모랑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려고 하니? 이런 식으로 먼 거리에 떨어져 사는 걸 말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 짓는 아파트가 좋긴 하잖아요. 어머니 사는 집과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부러우셨나 봐요. 어머 세상에. 요즘 집들은 다 이렇게 잘 나오는가 봐. 내가 이런 집에 살아야 하는데. 보러 가는 집마다 저런 말씀을 하시는 통에 마음이 불편할 지경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분명 생활비를 아낀 건 맞아요. 하지만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산 것도 아닙니다. 은근히 돈이 들어요. 하다못해 마트 가서 장을 봐도 우리 식구만 먹을 걸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생필품이나 먹을 거리도 사야 하니까요. 그래도 내 옷 하나 안 사 입고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어가며 둘이 돈 모아 전셋집 하나 겨우 마련한 건데 자꾸 못마땅한 의사 표현하시는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까놓고 말해 아들 내외 전셋값 보태주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말입니다. 물론 대출도 있었어요.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대출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또 기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이 대출 언제 갚니? 둘이 벌면 금방 갚을 텐데 너도 휴직 그만하고 얼른 돈부터 같이 벌어라. 남자가 혼자 벌어먹여 살리는 게 보통 일이니? 혼자 갚으려면 힘들어서 안 돼. 시도 때도 없이 대출 얘기를 하고 아들이 혼자 갚으려면 힘드니 휴직 그만하고 나가서 돈 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아이가 4살 겨우 지났는데 말이죠. 만나기만 하면 대출 얘기에 아들 혼자 힘들다는 말씀을 저 들으라는 듯이 하셔서 그 말 듣기 싫어서 계획보다 빨리 직장에 복귀까지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과 멀리 사는 거 극구 반대하고 싫어하시는 바람에 그나마 30분 거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출퇴근 시간은 줄어든 게 없었습니다. 장거리 출퇴근이 힘들면서도 굳이 자기 어머니 말을 들어주겠다는데 어쩌겠어요? 분가 후 어머니는 집안 행사를 저에게 다 하라며 떠넘기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안 제사를 제가 받아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넓은 새 집으로 분가하는 김에 이제부터 집안 행사랑 제사를 맏며느리 네가 맡아줘야겠다. 나는 시집 와서 30년을 넘게 했으니까 이제는 해방되고 싶구나. 그동안 같이 살면서 봤으니까 어지간한 건 다 알 줄 알 거 아니야. 우리 집은 식구들 모이기에는 이제는 좁아서 말이다. 네? 제사를 제가요? 하지만 어머니, 아직 우리 소연이도 어리고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 제사에 가족들 행사까지 챙길 여력이 없는걸요. 식구들 다 모이면 20명이 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누가 너 혼자 다 하래? 집만 너희 집에서 하자는 거지. 어차피 음식은 너 나 없으면 못할 거 아니니. 같이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말어. 나는 시집 오자마자 전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어. 그거 생각하면 너는 수월한 거야. 언젠가는 제가 받아서 할 제사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신 데다 중조부까지 제사 지내는 건 며느리 몫이 아니고 시부모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벌써부터 아이도 어린데 제사를 가져가라시니 처음에는 저도 어렵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시아버지와도 얘기가 끝났다 하셨고
남편도 허락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끼리 정해놓고는 저에게 통보만 하는 거였죠. 기분 나빴지만 워낙 시댁이 가부장적인 집안이라 제가 이제와 싫다고 고집을 부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가와 동시에 저는 1년에 8번가량 되는 제사와 부모님 생신이며 어버이날이며 온갖 집안 행사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설날 즈음에는 제사가 4개나 몰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 때도 그때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제가 집안 제사를 도맡아 하면서부터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상 증상이 생긴 게 있는데요. 제사 지내기 1달 전부터 속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엄마가 말리는 결혼한 거지만 결혼만 안 했어도 이 고생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남편까지 미워지곤 했습니다. 그럼 남편에게 퉁퉁거리고 괜히 시비를 걸면서 다투기도 많이 했고요. 남편이 저를 도와주는 스타일이기만 했어도 저 혼자 속병을 앓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시댁과 같이 살 때와 똑같이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결혼 후에도 저랑 어머니가 수발 들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걸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분가하고 나서 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번씩 저도 폭발할 때가 있었죠. 그러면 이혼 말까지 오가면서 남편이랑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 맞고 형제 많은 집인 줄 알았으면 시집 오지 말걸. 결혼 전에는 내가 제사 지낼 일 절대 없다더니 결국 이게 뭐야? 나한테 제사 넘길 때 당신이 좀 나서서 미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힘들어도 됐잖아. 이건 뭐 거의 사기 결혼 수준 아니야? 사기 결혼이라니 말 좀 곱게 해라. 결혼해서 며느리가 너만큼 안 하는 집이 어딨냐? 다들 하는 거 힘들게 생각하면 못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뭐가 힘들어? 매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보다 맨날 야근하는 내가 더 힘들어. 그럼 당신이 도와주기라도 하던가. 하다못해 뒷설거지라도 도와주면 안 돼? 당신 집안 식구들은 죄다 먹기만 하고 배만 두드릴 줄 알았지? 누구 한 명 나 도와주겠다던가 뭐 먹었다고 물어보는 사람 한 명 없니? 애만 아니었으면 나 정말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 당신은 내가 못 모르고 결혼 안 했으면 웬만한 여자한테 장가 못 갈 사람이라는 건 알아도. 물론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이혼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 압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사람 다독거리지는 못할 망정 본인이 더 힘들다고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이 힘들다는 거, 공감 못하는 거 남편만 그러는 거 아니고 시댁 식구들이 다 그랬어요. 저에게는 그 집 가족들 모두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안은 무슨 명절에 전야제부터 시끌벅적하게 모입니다. 어머니랑 저는 음식하느라 명절 일주일 전부터 각종 준비에 여념이 없고요. 식구들 다 모여 음식 수발하는 건 사실상 거의 제 몫이에요. 그 집안에 며느리가 없으니까요. 다들 대학생, 고등학생이라 용돈은 또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명절 한번 지내고 나면 그야말로 개털이 돼요.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께 묻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게 자랑스럽고 행복하시냐고요. 저는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과연 정말 행복해서 하신 일일까요? 어머니는 이런 말을 자주 하시긴 했어요. 다 우리 자손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조상님 밥을 잘 차려줘야 네 신랑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법이다. 어차피 식구들 먹는 거니까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정성 들여 준비할 버릇을 해. 내가 할 일이다 하고 생각하면 힘든 것도 없어.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실 때 결혼 초반에는 네네 하며 대답했지만 저도 며느리 연차 쌓이면서부터는 가끔 대놓고 툴툴거리고 할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조상님이 와서 드시는지 다른 작계신이 와서 드시는지 어떻게 알고요? 어머님 집은 잘 찾아가셨겠지만 저희 집에는 제대로 찾아와서 제사밥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머니는 한껏 못마땅하다는 듯한 얼굴로 이러십니다. 너는 이 집 맏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면 쓰니? 제사 준비하면서 부정타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 30년 넘게 식구들 잘 되라고 제사 모시고 시부모님 다 모시면 뭐예요? 남편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월급쟁인데요. 제사라는 게 솔직히 조상님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에다 절하는 거 아닌가요? 음식에다 절하려고 매번 온 가족이 모인다는 것도 웃기고 부질없는 짓 하느라 제 삶을 깎아먹는 것도 너무 싫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소심한 투정뿐이었습니다. 안 하겠다고 뻗어버리면 뒷감당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럴 수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련했죠. 그냥 배째고 안 하겠다 해도 되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주어진 그 집안의 허울 좋은 맏며느리였을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아니고 애 키우고 일까지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제가 무슨 깡으로 그렇게 버텼는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었던 건 비단 시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남편입니다. 결혼 10년 동안 힘든 거 다 하면서 남편과 진절머리 나가 다투면서도 아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잘 키워내고 싶은 최소한의 바람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나서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묶여 있다면 서로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나서 남편이 저를 긴 시간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긴 시간 장거리 출퇴근을 했지만 분가하고 나서 회사 근처에 남편 동료와 같이 원룸을 얻어 주말 부부로 살기로 했었는데요. 오히려 남편은 집에 없을 때가 편했어요. 남편 저녁 신경 안 쓰고 저랑 아이만 먹으면 되니까요. 홀로 타지 생활을 하며 외로워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힘들어 보여 늘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남편이 고마워서 주말에는 음식도 신경 썼고 최대한 편하게 있도록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이 입학을 앞두게 되면서 남편이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주말 부부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부부 생활을 청산했음에도 남편은 주중에 회사 일로 지방에 출장이 잦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의 사생활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지방에 가서 자고 온다고 할 때도 당연히 의심한 적 없고요. 어쩔 땐 같이 있다는 회사 동료를 바꿔주며 인사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본인의 외도를 감추기 위한 쇼였더군요. 저한테 외도를 걸리기 몇 달 전부터 너무 잘해주고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하는 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지방 출장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었는데 그때는 짐을 싸면서 들떠 보이기까지 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의 핸드폰을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 폰의 아이 사진을 제 폰으로 옮기려다가 남편 카톡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이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인간인지 의심할 만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어요. 그런데 같이 자취하는 회사 동료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네요. 대화 내용 중 모르는 여자 이름을 언급하면서 남편 동료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너는 재수 씨에게 미안하지 않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빨리 정리해라. 내가 언제까지 거짓말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만 입 다물어주면 빠른 시간 내로 정리할 테니 걱정 마라. 2년 넘게 만나고 정이 들었는데 같은 회사 다니면서 끊어내는 거 쉽지 않아. 뭐 이런 내용이더군요. 그것도 같은 회사 다니는 여직원인 듯 했습니다. 재빨리 대화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저는 남편의 내연녀 이름과 어느 부서인지를 알아냈습니다. 여자와 주고받은 내용은 다 지웠는지 찾을 수 없었지만 사진첩을 보니 차마 못 지웠는지 참 가관이 사진들이 있더군요. 저와 하는 동안 거의 볼 수 없었던 웃음을 그 여자한테는 활짝 짓고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전부 제 폰에 저장했습니다. 만난 시간이 2년이라더군요. 분가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남편은 여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아마 주말 부부 하면서 내려가 있는 동안 줄곧 만난 듯 했어요. 주말 부부라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바람 피우는 건 아니겠죠. 주말 부부든 매일 보고 사는 부부든 바람 피울 연놈들은 다 피웁니다. 남편 역시 어차피 바람 피울 놈이었는데 주말 부부라는 조건까지 완벽하게 주어졌던 거고요.
부부 사이가 소원하니 본인 외로움을 풀기 위해 회사에 또 다른 와이프를 만든 거죠. 차라리 술집에서 한눈 판 거라면 그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증오스러워 그 인간의 외도 사실을 안 즉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이게 뭐야? 당신한테 시집와서 애 낳고 고생하가며 며느리 노릇했더니 고작 외롭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를 만나? 네가 인간이냐? 그러고도 애 앞에서 떳떳하냐고. 다른 건 참아도 딸년하고 노란한 건 용서 못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은 무방비 상태에서 제가 외도 사실을 눈치챘다는 거에 당황한 듯 싶었습니다. 아마 끝까지 속일 수 있다고 믿었었나 봐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무릎만 꿇고 있다가 제가 계속 화내고 욕하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당신, 우리 떨어져 생활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나 지내는 곳에 와본 적 있어? 주말에 집에 와도 다정하기를 해? 아님 대화가 많기를 해? 나도 너 때문에 힘들고 외로워. 바람 피운 건 미안하지만 이렇게 된 데는 네 책임도 있어. 이혼하겠다면 마음대로 해. 도장 찍으라면 얼마든지 찍을게. 도장 찍고 그 여자랑 편히 새 출발하겠다 이거니? 정신 차려. 네 뜻대로 편하게 살 일은 절대 없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나 각오해. 너랑 같은 집에 있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바람 피운 게 제 책임이라니. 본인을 외롭게 만든 제 탓을 하더니 끝까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여자 문제로는 속 썩이지 않겠지 하는 믿음이 무너지면서 저는 그 인간과의 결혼 생활을 놓아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끼고 아껴 생활비 쓰고 이쁜 옷이 사고 싶어도 인터넷 장바구니에 넣어놓기만 반복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 돈은 아끼면서 죽은 조상밥 차려주느라 열 올렸던 제가 등신 맞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도 뻔뻔하게 집에서 버티더라고요. 누가 그러더군요. 먼저 집을 나가면 이혼 소송할 때 불리하다고요. 아이도 있었으니 제가 짐을 싸서 나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가달라는 말에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소송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남편 역시 꼬박꼬박 집에 온 건 아니고요. 외박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꼭 집에 기어들어와 아이에게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라 물으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시댁과 친정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을 할 생각이었고 남편과 바람 피운 그년에게 상간녀 소송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아놓던 돈이 소송 착수금으로 쓰일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제가 이혼 준비로 신경 쓰느라 음력 기자사를 잊었었나 봅니다. 하필 제 인생이 가장 힘든 그때.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연락을 해서는 이러시는 겁니다. 예, 서연엄이야. 이번 주말에 제사 있는 거 알고 있니? 제사가 코앞인데 왜 장 본다는 말이 없어? 음력이란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연락했다. 네가 장 봐놓으면 하루 전날 가서 음식 같이 하면 되겠구나. 이번 제사 때는 작은아버지랑 고모들 빠짐없이 오신다고 하니까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놔. 주말에 제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데 머리로 열이 뻗치더라고요. 바람 피운 남편 놈 미워 죽겠는데 내가 왜 이 집안 귀신들한테 밥을 차려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 안 한다고 질러버리고 이혼하겠다 말하고 싶었지만 잠깐 든 생각이 오히려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가족들 다 모인 데서 시원한 복수 한번 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말씀 잘해주셨네요. 제가 요즘 바쁜 일이 좀 있어서 잊고 있었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신경 써서 장 봐놓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음식도 제가 전부 할 테니까 안 오셔도 돼요. 준비 잘 해놓을 테니 어머니는 저녁 시간 맞춰서 모시고 오세요. 그럴래? 사실 나도 요즘 몸이 아파서 가야 하나 어쩌나 고민했는데 잘 됐구나. 어쨌든 준비 잘 해놔라. 아버지가 육전 좋아하니까 많이 해놓고 갈비랑 잡채 푸짐하게 해놔. 어머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어머니가 시킨 거 제삿날까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재산 분할 소송까지 함께 준비하느라 다른데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어요. 아이를 미리 친정에 맡겨놓은 제삿날 당일 저녁에 20명 넘는 가족들이 들이닥칠 텐데도 저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제사 한 달 전부터 숨 막히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제사를 안 지내려고 마음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렇게 마음과 몸이 편한 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제기를 모두 꺼내 제사상을 차리긴 했습니다. 교자상을 2개 놓고 6년 전 작은 댁에서 놓고 간 제기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정성껏 제기 위에 남편 조상님들께 준비한 제사밥을 차려드렸습니다. 상을 다 차려놓으니 마침 가족들이 도착하더군요. 시끌벅적하게 들이닥치는 어머니와 작은댁 고모들까지 저는 웃는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예, 어찌 제사 지내는 집에서 음식 냄새가 하나도 안 나니? 다 준비는 한 거야? 신발도 벗기 전에 준비됐냐 묻길래 준비 다 했으니 얼른 들어오세요. 애아빠는 늦나 보네요. 이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다들 거실로 들어와 차려진 제사상을 보더니 시끄럽던 집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눈만 커다랗게 뜨시고 얼빠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침내 차려진 제사상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군요. 예, 대체 너 이게 다 뭐니? 제사상 위에 이 망치카 꽃들은 다 뭐야? 어머니는 제사상 앞에 다가가셨고 집에 온 친척들도 다들 당황해하면서도 제가 차려놓은 제사상 위에는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왜요, 어머니? 어머니가 신경 써서 차리라고 하셔서요. 조상님들한테 제대로 좀 차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신경 좀 썼어요.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 잘난 아드님이 그동안 저 몰래 열심히 딴 년을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어떠세요? 그거 알면서도 제사 이 집안 조상님들 제사밥을 차려야 하는 건가요? 저는 제사상 위에 음식 대신 남편이 내연녀와 찍은 사진들을 있는 그대로 출력해 정성껏 차려놓았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뒷목을 부여잡는 신용까지 하시며 제가 제사상 위에 정성껏 차려놓은 남편의 외도 사진들을 치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뭐야? 너 지금 가족들 다 있는 데서 나 망신 주는 거냐? 대체 여기 사진들은 다 뭐야? 아비가 바람 피우는 거 확실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시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결혼해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분가해서 저 뼈 빠지게 며느리로 살았는데 어머니 아들이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망신은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시킨 거 아셔야죠. 친척분들 중 작은 댁에서 이 소동을 보시더니 작은아버지가 이러시더군요. 저기, 우리는 이만 가야겠구나. 오늘은 우리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 형수님, 우리는 이만 갈 테니 며느리하고 잘 얘기하세요. 제사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시죠. 친척분들은 작은아버지 말을 듣고 이때다 싶어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저는 가시는 친척들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제 할도리는 할 만큼 한 거 다들 아시죠? 오늘 이후로 저 며느리 사표 내는 거 다들 알고 돌아가세요. 저는 이 집 장손이 바람 피웠기 때문에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제발 김씨 집안 조상들은 김씨들이 챙기세요. 왜 엄한 박씨 최씨들이 챙겨요? 본인한테 힘든 일은 다른 사람한테도 힘든 거 몰라요? 며느리가 무슨 제사 지내는 의무라도 있냐고요. 정신들 차리시고 다들 안녕히 가세요. 어쩌면 버릇없다고 한마디씩 할 법도 한데 다들 남편의 외도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제 말을 듣고도 헛기침만 하고는 순식간에 썰물처럼 집에서 나가시더군요. 다들 가고 나서 그 집에는 시어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때마침 남편남도 들어오더라고요. 대체 이게 다 뭐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놀라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본 시모는 달려나가 남편의 등을 두드려 팼습니다. 야, 이놈아!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내놈이 딴 데 한눈은 팔지 말았어야지. 네가 너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놈아. 어쩔 거야? 너 애미가 이혼하자는데 정말 이혼할 작정이냐? 엄마, 진정하세요.
잠깐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해요. 애도 있는데 난 절대 이혼 안 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사람이 그럴 배짱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남편은 시모에게 맞으면서도 저 따위 말을 짓거리더군요. 당신 나를 되게 우습게 본 모양이야? 그래, 이혼 순순히 안 해줄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변호사 써서 당신 탈탈 털어줄 작정이야. 당신 회사에 당분간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오늘 어머니 온 김에 짐 싸서 나가. 당신 어차피 이 집도 나한테 주고 가야 할걸? 뭐? 변호사? 당신 미쳤어? 내가 다 정리한다잖아. 그동안 나도 주변 정리하느라 바빴어.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애는 어쩔 건데? 내가 직장도 있고 나이도 젊은데 미쳤다고 딴 년하고 놀아난 남편을 용서하고 살아? 지금이 조선시대니? 내일 당장 소장 날아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이 집에서 네 엄마 데리고 꺼져. 어머니는 정말로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리며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저도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최대한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는 대충 꾸린 남편 짐을 대문 밖으로 내놓았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엄마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자기 아들 잘못을 뻔히 두 눈으로 보고 나서도 어머니는 결국 끝까지 자기 아들 편을 들더군요. 애를 아빠 없이 키울 작정이니? 평생 결손가정 애라고 손가락질 받게 할 작정이야? 남자가 한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너 잘 생각해봐라. 애 있는 엄마가 화난다고 이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 아니다. 그럼 이혼 안 하고 맨날 애 앞에서 싸우면서 살아요? 아빠가 돌아가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 보게 하고요? 뭐가 더 애한테 안 좋은 건지는 어머니가 잘 생각해보세요. 그날 저는 그 집 며느리 노릇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요. 물론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고 첫 번째 조정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를 정말 우습게 본 거죠. 두 번째 조정에도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요구한 원안대로 판결하겠다는 판사 말을 전했더니 그제야 응하더군요. 소송 진행하면서 남편 집 모두 정리해 시댁으로 보냈고 집은 내놨습니다. 어차피 전세보증금은 나눠야 했고 나머지 재산은 소송 판결 나오는 대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유리한 소송은 전부 마무리 지었어요. 사실 전세보증금 말고도 남편은 예금과 주식이 상당량 있었어요. 대략 2억 정도였는데 저는 보증금 외에 위자료 3천만 원과 기여도를 계산해 남편 예금 재산 절반 상당의 금액을 챙겨 이혼했습니다. 물론 아이 양육비도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했고요. 상간녀 소송은 당연히 제가 승소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주장했지만 남편이 외도 인정하는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다지 치밀한 성격이 아님에도 그 정도 증거만으로 소송하는 건 충분하더군요. 배우자 외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혼하시더라도 상간녀 소송은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때 변호사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시집이 뭐라고. 아무 말 못하고 살았는지 참 바보 같죠? 저는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 남아있는 거 악습이라고 생각해요. 산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죽은 사람 밥상 차리기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물론 명절에 가족들 모여 식사하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시대에 맞게 제사 문화도 간소해지거나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며느리들 스트레스도 줄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의 시댁 탈출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며 아이 키우기 힘들지만 제가 행복하니 아이도 구김살 없이 크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구독자분들의 따뜻한 응원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